클리어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 그거는 알아듣는 사람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 더 정제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그건 뭐 물론 맞지만 그러니까 뭐 맞는데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건 그거지. 이제 내 지식이 정말로 완전 무결한가에 대해서도 고찰을 해보라니까. 저 사람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네, 좋아요. 좋아요. 일단 네, 일단 그거 어때요? 이번 거? 이번 챕터요? 네. 내용 자체는 익숙한데 네. 뭔가 뭔가 생소한 접근이 있었다 해야 되나? 그런 거였어요. 어떤 거요? 그냥 뭔가 여기 있는 내용, 그러니까 옵티미제이션이랑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챕터 자체는 되게 익숙한 여기서는 좀 수학적인 접근들이 좀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살짝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좀 생소했다.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이것도 사실 여기서 생략된 것도 좀 있기도 하고. 다른 분들은 어때요? 이쪽? 저는 이날 병원에 가서 수업을 못 들었습니다. 일단은 부터 보죠. 제가 일단 목표부터 다시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목표가 뭐예요? 이 기계학습에서 세타 찾기. 세타 함수를 찾기. 그죠? 함수 찾는 거예요. 이제 다시 말해서 인풋 x가 들어왔을 때 y를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클래스에 대한 정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밸류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뭐 클래스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뭐 클래시피케이션, 그 다음에 밸류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리그레션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실 기계학습에선 함수 찾는 게 목표예요. 됐죠? 이게 중간고사 내용이에요. 편하게 들으면 돼요. 오늘은 뭐 딥하게 할 생각이 없고 쉬워요. 오늘은 생각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한 것처럼 함수 찾는 문제인데 그럼 저희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게 어떻게 찾을 건가에 대한 문제가 남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고 했었나요? 여러 방법이 있죠. 로스 펑션이라는 걸 저희가 정의를 하기로 하는 거예요. 로스 펑션.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제너레이티브 러닝이랑 디스크리미트 러닝 있잖아요. 둘 다 비슷하게 로스 펑션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만약에 헷갈린다고 하면 다시 봐야 돼. 그 토대가 불완전할 수 있어. 토대가.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티브든 아니면 제너레이티브든 무조건 로스 펑션이라는 게 정의가 돼야 돼. 그러니까 큰 그림은 일단 함수를 찾는 거고 결과적으로. 근데 다만 제너레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약간 조금 다시 약간 좀 살을 좀 붙여주려면은 정확하게는 슈퍼바이즈드가 있고 언슈퍼바이즈드가 있다. 제일 큰 틀은 그거. 약간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애매해. 정확하게. 슈퍼바이즈드라고 하는 거는 레이블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언슈퍼바이즈드 같은 경우는 레이블이 없는 거예요. 레이블이 없는 거. 근데 정확하게는 이렇게 다른 카테고리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죠. 정확하게는
슈퍼바이즈를 디스크리미네이터하고 제너레이티브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티브는 결과적으로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거는 x가 주어졌을 때 y를 예측하는 거라고 해봅시다. 근데 이거는 다이렉트하게 구하는 거고요. 얘는 네. 이런 식으로 돌려서 구하는 거예요. 돌려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제너레이티브라고 하냐고 물어보면은 y가 주어졌을 때 x를 예측하는 문제로 바뀐 거예요. 다시 x가 주어졌을 때 y를 예측하는 문제였어요. 원래는 슈퍼바이즈드에서는 쉽게 말해서 x가 이미지라 생각을 하면 되고 y가 뭐 고양이, 강아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이 주어졌을 때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판단을 하게끔 요걸 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런 태스크를 원래는 저희가 풀고자 하는 건데 그거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고양이라는 걸 줬을 때 특정 이미지가 나올 확률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려운 태스크예요. 됐죠? 그래서 이건 다이렉트하게 구하는 거고 이건 언다이렉트하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 됐든지 이게 좋고 나쁨에 대한 기준을 제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로스 펑션이 분명하게 쓰여요. 어찌 됐든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같은 경우는 로스 펑션을 저희가 어떻게 정의를 했었나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했었어요. 아니면은 뭐 바이너리 말고 여러 가지 경우에는 일반적인 엔트로피 로스를, 그러니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인데 좀 멀티레이어를 섞어서 했었어요. 혹은 뭐 이제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뭐 MSE나 뭐 다른 매트릭 같은 게 있겠지만 MSE를 보통 일반적으로 기계학습에서 많이 다루죠. 어찌 됐든지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해야 이게 좋고 나쁨에 대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됐죠? 그래서 단적으로 네. 봐봐요. 저희가 사실 정말 원하는 건 뭐냐면 뭐 이런 식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풋이 들어왔을 때 아웃풋을 예측한 거에 최소값이 작아지게끔 하는 거를 찾는 거예요. 그죠? 이런 F, 이런 세타에 대해서 내게 된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거를 찾는 게 목표예요. 됐죠? 근데 저희가 알다시피 원래는 이제 디퓨전 그런 거 들었으니까 이제 알 텐데 원래는 이게 전체 X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돼요. 전체 X에 대해서. 이해돼요? 모든 X에 대해서 얘네 둘의 차이가 작아지게끔 하는 세트 찾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거를 이걸로 근사시키는 거예요. 데이터만 특정한 데이터만. 정확하게는 데이터. 이게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이게 많이 궁금하면 찾아봐요. 지금 어차피 여유 좀 있으니까 찾아볼까요? 몬테카를로 에스티메이션 찾아볼래요? 몬테카를로 에스티메이션? 위키피디아나 그런 거 찾아보면 돼요. 몬테카를로 에스티메이션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익스펙테이션을 구하고 싶은데 이거를 이제 디스크리트한 느낌으로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아마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그림이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아마 그림이 나와 있죠? 원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이거를 연속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디스크리타이즈해서 구하는 방식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근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데이터가 크다면 근사가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 디퓨전을 설정을 할 테니까 디퓨전에서도 다 익스펙테이션으로 한 것도 전부 다 약간 이런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해요. 그래야지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익스펙테이션이나 아니면 인테그랄이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다 디스크리타이즈한 매너로 다 바꿀 수 있어요. 뭐 나중에 조금 더 수학을 공부해 보시면 사실 적분이랑 이거는 거의 다를 바가 없거든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이 시그마가 적분의 한 사례예요. 이거를 적분으로 바꿀 수 있어요. 하여튼 적분으로 바꿀 수 있어서 다 연관관계가 있어요. 적분이랑 시그마랑 관련도 있고, 그냥 가장 결정적으로는 대충 아이디어는 뭐 큰 수의 법칙 정도로 생각을 해도 되고, 사실 근데 결이 좀 달라서 그래요. 정확하게는 기대고 있는 건 몬테카를로 에스티메이션이에요. 익스펙테이션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한다는 건 정확하게 몬테카를로예요. 이렇게 말해줘야 되고, 큰 수의 법칙 정도로 우기는 거는 정확하게는 틀린 얘기예요. 왜냐면 큰 수의 법칙은 충분히 커지면은 이제 그 전기분포화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랑은 살짝은 결은 달라요.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은 좀 봤나요? 네. 네. 되게 유명한 예시 중에 하나예요. 몬테카를로 에스티메이션이. 그래서 저희가 봐봐요. 저희가 진짜 원하는 거는 이런 세타를 찾는 거예요. 가장 좋은 세타 찾는 거예요. 좋아요. 이거는 리그레션 문제라고 가정을 하고, 실제 y와 x 사이, 그러니까 x를 기준으로 해서 펑션, 정확하게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걸 에스티메이터라고 씁니다. 실제 y와 y 예측한 거의 차이가 작아졌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x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평균이 작아졌으면 하는 거예요. 모든 x를 다 고려하는 거예요. 됐죠? 그게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포인트만 작은 게 좋은 게 아니라 모든 x,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x에 대해서 얘네 둘의 차이가 작아졌으면 하는, 그러니까 작아지게끔 하는 f를 찾는 거예요. 됐죠? 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힘들죠? 그래서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해서 이걸로 비비는 거예요. 비비는 거.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냐면 대충 얘랑 D가 충분히 크다는 가정하에는 몬테카를로 에스티메이션의 가정에 따라서 얘가 근사가 돼요. 그럼 적당하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근사가 가능하거든요. 오케이? 그럼 얘를 줄이는 방향으로 일단 학습을 훈련을 할 수 있어요. 됐죠? 오케이? 우리는 이거를 줄이고 싶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해서 이게 충분히 키우고, 그래서 데이터 사이즈 키우는 거예요. 충분히 키웠다는 전제를 하면은 얘가 얘랑 근사가 되고, 우리가 줄이는 게 원래는 이거지만 이걸 줄이는 걸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이걸 트레인 에러라고 불러요. 트레인 에러. 왜냐면 트레이닝 셋만 고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기계. 아이디어는 얘를 알고 싶은데 트레이닝 데이터 지금 켜져 있나? 트레이닝 데이터의 크기를 키워서 근사시킨 거예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추적의 세타를 찾는 거예요. 항상 그랬던 것처럼.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뒤쪽에서도 나오겠지만 이 세타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세타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잖아요.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예요. 가장 코어가. 세타를 그레디언트 반대 방향으로 이 람다만큼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느 지점에서 멈추겠죠? 그러면은 아이디어는 뭐냐면 그 세타가 이 값을 작아지게끔 하는 걸 찾은 거예요. 됐죠? 오케이? 오케이?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다른 이게 진짜 성능에 대한 평가가 힘들잖아요. 그죠? 우린 근사에서 구한 거지 실제 참값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트레이닝 데이터 말고 테스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실제로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평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고 테스트 데이터가 있고 훈련은 트레이닝으로 시키고 평가는 테스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티베이션이 이해가 가요? 모티베이션이? 네. 실제로 구하고 싶은 건 얘예요. 전체 스페이스예요. 내가 집어넣을 수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잘 작동하는 F를 찾는 게 목표인데 불가능해요. 언트랙트블하고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미지를 다 구할 수 있어요? 애초에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사시키는 거예요. 이게 된다는 가정은 뭐다? 몬테카를로예요. 충분히 키우면 이거를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해서 이거를 익스펙테이션, 정확하게 적분이에요. 적분을 디스크리타이제이션하고 이걸 유한으로 줄여버릴 수 있어요. 단 이게 충분히 크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해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세타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이터레이티브하게. 됐죠? 그러면 학습이 끝나고 나서는 결과적으로는 얘가 어디로 갈 거냐면은 이렇게 갈 거예요. 저희가 최적화 이론을 조금 했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네. 옵티마이즈된 세타에 수렴하게 될 거예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저런 걸 찾았다는 건 학습이 종료됐다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뭐 F하고 돌리든 뭘 해가지고 학습이 다 종료돼서 여기로 간 거예요. 좋아요? 네. 그럼 이제 걔를 기준으로 해서 정말로 내가 보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잘 작동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나이박인 이해되죠? 안 본 데이터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거니까. 얘는 본 거니까. 본 거는 상대적으로 잘하겠죠.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그냥 뭐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일단 먼저 로스 펑션을 저 MMSE로 잡은 거죠? 미니멈 스퀘어드예요. MMSE랑은 전혀 다르죠. MMSE랑 다른 표현. 아무튼 제곱 민스케어예요. 제곱 민스퀘어예요. 저거는 리니어 레그레션에서 많이 쓰는 로스 펑션. 아니면 그냥 레그레션. 이거는 문제에서 보통 리스트 스퀘어라고 부르고 리스트 스퀘어.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어떤 경우에 리니어 리그레션이냐면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는 보통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x랑 y가 있고 ax 플러스 b가 대충 여기 있다고 했을 때 대충 x와 y의 상관관계가 얘 근방으로 이렇게 몰려있는 경우, 그리고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a와 b를 찾는 거를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리니어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를 얘 기준 말고 이제 얘를 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뭐 c 더하기 엡실론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이건 non-linear non-linear regression 이렇게 부르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리스트 스퀘어를 쓸 수 있어요. non-linear 리스트 스퀘어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가능해요. 만약 지금 검색해봐요 다들. non-linear 리스트 스퀘어 검색해보면은 수식이 좀 달라요. 리스트 스퀘어. 뭐 이렇게 표현될 텐데 베타 0 더하기 베타 1x 더하기 베타 2x 제곱. 네. 정확하게 이거를 fx로 바꿔도 될 텐데 어차피 베타에 대해서 리니어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넌 리니어 리스트 스퀘어를 보면은 단순히 나이브하게 못 풀고 막 가우스 뉴턴 이런 방식을 통해서 풀거든요. 단순하게 푸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 리스트 스퀘어로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냥 저희가 x를 기준해서 그 예측을 한 거고 그냥 y 값은 차이예요. 리스트 스퀘어라는 측면에서는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다만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이 f와 그러니까 x가 그러니까 fx가 결과적으로 이런 텀으로 표현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텀으로. 그러니까 리니어하죠. 근데 넌 리니어할 수도 있어요. 뭐 x 제곱 이런 텀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가 이런 플롯만 그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려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 리니어 리그레션은 아니에요. 제가 이해한 게 맞으면은 그러면 우선
일반적으로 제일 쉬운 거는 리니어한 형태인 건데 이제 제일 쉬운 널리니어 해도 가능하고 그게 이제 그라디언트 구할 때가 좀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것도 맞고 사실은 논 리니어 리스트 스퀘어조차도 사실 푸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가우스 뉴턴 검색해 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가우스 뉴턴 메소드가 있어요. 그 최적화적으로 일단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뉴턴 메소드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근데 거의 사상적으로는 거의 비슷해요. 사상적으로는 거의 비슷한데 일부 텀을 없다고 가정을 하고 막 가정을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또 근사를 하고 또 하는 게 있어요. 무슨 아무튼 열심히 근사를 더 네. 먹여야 된다. 논리니어 할 때는. 뭐 이것도 가능해요. 안 먹힌다 그건 아닌데 가능하다. 이거보다 조금 더 정확한 기법들은 이미 연구가 되긴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만약에 리스트 스퀘어, 그러니까 정말로 리니어 리스트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클로스 폼이 이미 저희는 알고 있어요. ATA 그거 있잖아요. ATA 인버스하고 AT하고 Y 곱한 거 그게 바로 익스플리트한 해예요. 배웠잖아요 저희. 그거 그 무슨 뉴턴 메소드 하고 그 다음에 노멀 이쿠에이션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닫혀 있잖아요. 닫혀 있어요. 근데 그 가우스 뉴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닫혀 있진 않아요. 이터레이티브하게 해야 되거든요. 뉴턴 메소드 마냥. 네, 뉴턴 메소드 마냥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근사가 또 들어가고 그래요. 하여튼 좀 내용적으로 들어가면은 나이브하게 그렇게 단순한 얘기는 아니에요. 만약에 궁금하시면은 제 거 노션에 그 최적화 쪽 뒤져보면 있어요. 수식적으로 다 유도돼 있거든요. 모티베이션이나 그런 것도 다 적혀 있긴 해서 네 저도 수식을 외우고 다니진 않아가지고 하여튼 수식적으로 다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 아이디어는 이해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순서를 좀 바꿀 건데 그래서 14페이지를 일단 가봐요. 14페이지. 잘못 다운받았네. 잠시만요. 강의한 14페이지. 아 강의안이에요? 음. 강의안을 하고 싶어. 강연을 만들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나가지고 좋아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건? 진짜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요? 아니 동기 안 해놨어요? 아니 아이클라우드랑 연결돼 있는데 아이클라우드가 사라지네. 아니 아이클라우드는 사라지지 않고 그냥 암호화된 상태로 남아있고 그걸 불러와야 되는데 자 됐나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은 일단 사실 처음에는 거의 뭐 보통 일반적으로 이 방식을 안 쓰긴 한데 폴드아웃 그 다음에 뒤쪽을 보면은 뭐 K 폴드라고도 나오고 크로스 밸리데이션 네. 네. 이거 네스티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뭐 이렇게 나왔죠. 홀드아웃 어디 있지?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티베이션만 드릴게요. 어차피 이거는 그냥 방법이고 대부분들은 다 그냥 2번 아니면 3번 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어는 뭐냐면 저희가 들고 있는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실제 데이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큰 줄기만 잡으면 돼요. 요거는 별로 안 어려요. 오늘은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면 되는데 다시 로스 펑션을 저희가 정의를 하고 정확하게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다 구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남은 거예요.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만 훈련을 하고 판단은 테스트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여태까지 조금 속인 거예요. 알겠죠? 정확하게 expectation 이거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찝는 거예요. 훈련 이것만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평가는 이거 가지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연한 의문이 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홀드아웃은 아니긴 한데 모델끼리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요거 같은 경우도 얘도 하이퍼 파라미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스텝 사이즈라고 하는데 스텝 사이즈가 얼마만큼이 더 좋냐, 혹은 옵티마이저를 어떤 걸 쓰냐, 뭐 혹은 특정한 뭐 이제 모델에 들어가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수정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져요. 근데 그럼 서로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끼리 그러니까 하이퍼 파라미터를 수정했을 때 성능을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재 메커니즘상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잘 생각해봐요. 이게 말이 안 돼요. 테스트 데이터 갖다가 만약에 한다고 쳐봐요. 비교를. 그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선택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걔는 성능을 어떻게 평가해요? 테스트 데이터조차 본 거잖아요. 저희가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골랐으면은 그죠? 이미 저희가 그걸 본 거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골랐으면은 그 안 본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저희가 장담 못 하잖아요. 약간 설명이 약간 애매한데, 그러니까 다시 저희가 진짜 원하는 건 모든 X예요. 모든 X인데 그 트레이닝은 일종의 이거 9월 모의고사까지라고 한번 해봅시다. 9월 모의고사까지 딱 본 거예요. 그래놓고 얘는 뭐냐면 수능 직전에 사설 모의고사를 본 거예요. 사설 모의고사 갖다가 줄을 딱 세웠어요. 그죠? 근데 저희가 진짜 원하는 건 수능이잖아요. 수능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안 본 거예요. 훈련은 9월까지 하고 사설 갖다가 지금 저희가 본 거예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건 전체란 말이에요. 전체. 근데 이미 이거 갖다가 판단을 했는데 저희가 본 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해서 나머지 거에 대해서 잘했다는 보장을 못 해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잖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거를 이미 본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또 골랐잖아요. 모델을. 근데 그게 정말로 좋다는 말은 못 하죠. 본 상태에서 모델을 봤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약간 설명이 애매한데 X1, X2, X3를 트레인으로 하고 X4 가지고 성능을 판단을 했다고 쳐봅시다. 네. 근데 저희가 진짜 원하는 거는 그냥 X5, X6, X7 이거에 대해서도 성능이 좋아야 돼요. 제가 이해를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는데 데이터가 X7까지 주어진 거예요? 아니면 주어진 데이터는 4까지인데 여기까지. 근데 이제 주어지지 않은 뭔가 미지의 상태까지 미지, 잘해야 미지. 된다? 왜냐면 목표를 잘 생각해야 돼. 전체예요. 주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데이터로 들고는 있진 않지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는 쟤네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제너럴라이제이션 된 모델을 찾고 싶은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고 얘를 기준으로 판단을 했는데 얘네들까지 정말 잘 된다고는 장담을 못해요. 왜냐면 얘 가지고만 판단했지. 사실 공정한 페어 게임을 하려면 우리가 안 본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딱 됐을 때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성능이다 라고 주장을 해야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이미 본 거잖아요. 테스트를 했잖아요. 그럼 패를 깐 거예요. 이미 패를 깐 거기 때문에 걔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시키고 이게 우리 성능이다라고 하면 사기죠. 예를 들어서 우연찮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훈련을 해가지고 얘만 기준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골랐다 칩시다. 그래놓고 우리의 성능이라고 지금 우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직관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말이 안 될 것 같잖아요. 이미 깐패예요. 깐패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고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거는 안 본 패에서도 잘 되는 걸 원해야 돼요.
근데 모델을 여러 개 해놓고 이 깜페인에서만 좋은 걸 골라버리면 이상해요. 근데 이게 궁금한 게 현실적으로 안 본 애들 뭐 알 수도 없고 답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이게 나온 거야. 오. 그래서 모티베이션만 좀 보여주자면 홀드업 메소드는 그러니까 이제 그 트레인하고 테스트를 랜덤하게 좀 해보자. 랜덤하게. 그러니까 랜덤성을 좀 부여를 해보자. 근데 사실 이 방법도 거의 안 쓰고 사실 그 두 번째부터가 사실 세 번째. 세 번째 네스티드. 정확하게는 세 번째부터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트레이닝을 그러니까 네스티드만 설명드릴게요. 트레이닝을 찢어요. 밸리데이션으로 찢어요.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제 세 개가 나오는 거예요. 세 개. 트레이닝 있고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셋이 있고 이 컨셉만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돼요. 얘를 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얘를 가지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고 얘를 가지고 테스트 성능을 매기겠다는 뜻이에요. 포켓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훈련하는 건 얘고 그러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해서 걔네들끼리 비교할 땐 밸리데이션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테스트는 진짜 보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보면 안 돼요. 아이디어는 뭐냐면 테스트는 정말로 맨 마지막에 모든 거가 다 끝나고 우리 성능이 이만큼이다 라고 주장할 때만 써야 돼요. 그 전에는 무조건 패를 까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안 본 것들에 대해서 잘 된다라는 걸 주장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우리가 일부러 그래서 테스트를 빼놓은 거예요. 일부러 빼놓고 우리 훈련할 때나 아니면은 뭐 아무것도 할 때 그거 안 봤어? 안 봤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그러려면 비교할 대상이 필요하겠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할 때 그건 얘로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도 고정이 돼 있으면 또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섞는 거예요. 특정 상황에서는 그 테스트를 이걸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밸리데이션을 이렇게 쓰고 섞어는 거예요. 섞다 보면은 이게 대충 완충작용이 되겠죠. 왜냐면은 이렇게 섞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거예요. 테스트 셋을 일부 잘랐는데 그 일부가 편향돼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잘랐어요. 뭐 자른 거에서 뭐 정치 성향이 편중이 돼 있거나 혹은 성별이 평준돼 있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섞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은 여기서 테스트하고 한 번은 여기서 테스트를 하고 한 번은 여기서 테스트를 하고 나 훈련을 다시 돌리는 거예요. 약간 잘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어찌됐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했다는 게 어떤 테스트 트레인 셋이 있어서 얘로 트레인을 하는데 하이퍼 파라미터 1일 때는 이제 밸리데이션에서 성능이 잘 나왔고 2일 때는 밸리데이션에서 성능이 안 나왔다. 그러니까 이 성능을 비교를 하려면 밸리데이션은 일단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번을 비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밸리데이션을 또 다시 써본다는 거는 이제 어떤 원리로 이게 가능한 건지. 걔네들끼리 다 비교하는 건 되지. 동일한 밸리데이션 그러니까 했을 땐 여러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한 번씩 다 해보고 응. 하이퍼 파라미터가 각각의 밸리데이션에서 제일 잘 되는 애를 뽑자. 어차피 익스펙테이션 센스로 다 눌러버리면 돼요. 다 평균으로 치면. 어차피 다 동등하게 할 거니까 다 익스펙테이션 센스로 하면 다 문제는 없어요. 네. 네. 좋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편중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난 말한 것처럼 밸리데이션이 가장 근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 하이퍼 파라미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혼동하기 쉬울 것보다 테스트는 제발 까면 안 돼요. 왜 까면 안 되냐? 저희 목표가 그거라서 그래요. 안 본 거에 대해서 잘 된다는 걸 주장을 해야 되는데 패 까놓고 그 깐 거 가지고 좋은 걸 골라가지고 이게 우리 성능이다라고 주장하면 굉장히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잖아요? 저희는 수능 잘 보는 거였는데 갑자기 사설 모의고사 중에 제일 잘 본 놈이고 야 이게 우리 학원의 실적이다라고 한 거예요. 좀 많이 넌센스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약간 사설 모의고사 중에 제일 잘 본 놈을 꺼내서 실제로 수능에 보내는 느낌으로 가요. 그렇죠. 이제 사설 모의고사가 이제 밸리데이션이 되는 거죠. 아. 야야야야 얘가 우리가 요 놈이 될 놈이다를 선택을 해서 이제 테스트를 보내는 거예요. 그 가끔 가다가 딥러닝 시험 이상하게 하는 애들 있거든요. 야 사설 모의고사 자기가 데리고 왔어요. 근데 갑자기 애가 수능에서 삐꾸예요. 아 우리 잘못했네 하고서 다른
2등을 해볼까 하고 2등을 해놓고 테스트를 돌려가 얘가 또 잘 나오네. 얘가 우리 성능이다. 사기예요. 스캐닝이. 그게 진짜 사기 아니에요? 봤잖아요. 이게 패를 깠는데 아니 다시 원복하고 다시 이렇게 데리고 오자 이렇게 안 된다고요. 그잖아요. 야 우리 1등이 조졌다. 2등 데리고 오자. 그러면 또 질문. 방식을 아예 바꿔서, 그러니까 테스트 셋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방식을 바꿔서 아예 또 다른 기준으로 뭔가 밸리데이션 만든 거. 테스트를 보는 순간 그 의미 없어. 아, 의미 없다. 아, 테스트는 진짜 맨 마지막일 거야. 테스트를 봐놓고 뭔가를 하면은 그 다 사기. 왜냐면 애초에 이걸 왜냐면 목표 자체가 얘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끝났다니까요. 이미 우리가 아는 세상이에요. 이미 우리가 아는 세상인데 그러면 개인의 주관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사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뭔지는 몰라. 하여튼 근데 테스트를 꺼낸 순간 망한 거예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튜닝을 하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골랐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넣어보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결론을 딱 지어야 되지. 테스트 결과가 이거니까 이렇게 뭔가 말이 좀 길어지면 망하는 거라고. 인정. 네, 그건 사기, 진짜 사기예요. 그건 사기. 왜? 저희는 계속 말하지만 테스트 데이터가 잘 나오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물론 지금은 테스트 데이터가 딱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뭐다? 전체 X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를 까는 순간 망한 거예요. 알겠죠? 맨 마지막에만 해야 돼요. 그래서 딥러닝 처음 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많이 해요. 테스트 데이터 갖다가 하고 테스트 데이터가 이렇게 되네? 아 우리 하이퍼 파라미터를 좀 바꿔볼까? 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딱 보고 오 좋다 하고 내면은 사기예요. 그렇죠? 좋아요. 사기. 그 다음에 그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조금은 길어질 것 같아서 잠깐 끊고 할까요? 네. 이렇게? 저거 좀 꺼줄게.